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출발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데요. 날씨도 급작스럽게 추워졌고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양시장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바닥이 어디일까에 대한 시야가 흐려진 상황입니다. 투매, 반대 매매 등에 대한 추가 하락도 염두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03% 상승한 2,86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7% 하락한 96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건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희건대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 11일 오후 1시 의정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11일에는 이정수 의원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2,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건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대TV, 서희건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건대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어제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2.98까지 빠졌다가 조금 반등 주면서 마감은 했지만 거의 3% 가까이 빠졌던 시장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 흔들렸는데 어제 애플 주가는 3%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빠졌던 최근의 종목들 하락폭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엊그저께 걔네들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빠지기만 하고 맨날 빠지다가 오늘 아침에서도 흔드는 척을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아침보다는 좀 좋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플러스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번 코스피 상황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던 어제 상황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이 지금도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는 2,800의 지지력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반등이 완벽하게 됐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반등 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반등이 맞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지금 2%, 1% 반등을 줘요. 근데 이게 진짜 반등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내일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플러스에 있고 영국 시장도 지금 플러스에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얘네들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려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아직은 반등을 주는 척하고 한 번 더 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확실하게 쳤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고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지금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리고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한 달 전에도 있었고, 2달 전에도 있고, 석 달 전에도 있었고. 근데 걔네들 그런 얘기 나와도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조정인 거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유럽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경미하다. 일단은 젊은 사람들 층 위주로는 무증상이다, 경미하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위험하다, 돌파 감염 위험이 있다. 어쨌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분이 되어 있는데
확실한 얘기는 한 1주, 2주 정도 좀 조사를 더 진행을 한 다음에 뭐 결과들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어쨌든 우려감 때문에 해서 흔들렸던 어제 시장과 오늘은 그거에 따른 반발 매수 내지는 낙폭과대에 따른 약간의 반등인데 자, 코스닥도 잠깐 보면요. 코스닥도 아침에서 갑자기 확 흔들렸다가 지금 꼬랑지 나면서 좀 반등을 주는 상황인데 자, 종목으로 보게 되면 주성엔진이랑 같이 종목이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다시 버티죠. 시장이 하락장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잘 버틴다라는 게 일단은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안 빠지고 그래도 1%대 오늘 강세를 보여준다는 거는 일단은 시장이 급락은 오늘은 안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오늘은 급락이 없고 그냥 이렇게 버티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급락은 없을 박스권 정도로 시장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시장이 바닥을 친 거는 확실히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니까 종목을 만약에 저점 매수를 하거나 버티더라도 종목마다 잘 가려서 버텨야 되고 추가 매수도 잘 가려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추가 매수했다가는 조만간에 또 내일 또 빠져버리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겁나가지고 결국은 손절이 나갑니다. 손절이 튀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이 바닥을 치는 그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잘 그냥 버티는 정도 수준으로 있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감아 올리면서 2,900을 일단 안착을 해주든 3,000을 돌파를 해주든 이런 확실한 모양들이 나와야지만 시장을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모양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장대음봉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혀놓고 또 빠지고 또 얹혀놓고 이 상황에서는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액션을 뭐 크게 하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 이 종목은 안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수급이 괜찮아. 그러니까 수급이 좋든 아니면 완전 바닥에 있으면서 망할 회사가 아니든 그런 종목들을 매달 뭐 여러분들이 월급 타가지고 매달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작년에서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급락하면서 막 코스피 지수가 막 빵으로 빠질 것처럼 막 100 이하로 떨어질 것처럼 막 계속 밑으로 뚫고 내려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떨어지고 결국은 다 올라가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종목마다 정말 많이 간 애들은 1000%가 올라가고 10배를 올라갔고요. 적당히 올라간 애들도 바닥 대비 100% 이상들은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가는 시장인데 그러면 지금은 또 그렇게 빠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쉽지는 않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지금 산더미처럼 저게 잘 모르니까 그렇죠. 저게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전파력은 확실히 세다라 그러는데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얘기들이 불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항상 이 주식시장은 개인들의 공포를 잡아먹고 움직입니다. 개인들의 공포가 그게 다라고 거기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 그 물량들을 받아다가 시장이 또 안도감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급등을 하는 이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공포의 극으로 달할 때에서는 투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800의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는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투매를 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저는 지금 수익이 위메이드를 갖고 있는데 수익이 1000% 났어요. 팔아야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 팔면 돼요. 뭐 10분의 1을 팔든 10분의 2를 팔든 10분의 5를 팔든 아니 1000% 수익 났는데 뭘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난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이 마이너스 20%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0%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다들 여러분들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그게 바닥에 있거나 수급이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그냥 버티는 게 낫다는 얘기고 뭐 일부 건설주, 철강주 이런 애들은 지금 수급이 꼬여서 떨어진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 버티되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종목 교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빠졌으니까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오늘 급락세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은 확실하지 않으니 마음을 놓을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급락하지 않을 정도의 박스권일 수 있다.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계실 것 같은데 좀 가려서 잘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치는 모습까지는 버티는 게 나을 듯 싶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오늘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죠. IHQ가 12.9% 상승에 도달했습니다. 다음날 팬트 IHQ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카카오게임즈 후성도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YG플러스가 월요일에 편입됐는데요. 5% 수익률 달성했고요. 어제 편입된 YG플러스는 어제 방송 위에 바로 올랐지만 오후장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세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15%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네오위즈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죄다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건데, 이유는 게임주들이 지난주에서 급락을 했을 때 쪽 빠졌을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급등이 나왔죠. 게임주들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위로 급등도 나왔다가 밑으로 급락도 나왔다가 이 폭이 2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종목들 보면은 플레이위드 같이 뭐 상한가도 가고 20%, 30% 막 급등을 하는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적당히 뭐 10%, 20%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러한데, 지금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한 7%, 8%, 뭐 5% 지금 떨어지는 애들이 지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떨어지는 것과 올라갈 때는 30% 올라가고, 그러니까 15%, 30%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7%, 8% 떨어지고, 그럼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뭐가 유리한지 알겠죠?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고 많이 올라갈 때 팔아먹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위즈도 엊그저께에서 이제 막 15%, 20%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어제 눌리고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데, 저렇게 싸게 내려올 때 매매적인 관점이에요. 매매적인 관점으로 싸게 내려올 때 공략을 해서 또 올라오면 또 팔아먹는 그런 이제 매매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하한가만 안 떨어지면 게임주들은 쉽게 죽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한가로 떨어질 정도로 만약에 게임주들이 무너진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너진다, 그럼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와서 계속 무너질 텐데, 최근에 수급을 다 조사를 해보면 게임주들은 여전히 아직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다시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 매매적인 종목으로 일단은 게임주를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때 저점 매수 공략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그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전일 냈었던 표적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플러스인데요. 자, YG플러스 어제 시장이 죄다 무너지는 바람에 종목들이 막 어제 뭐 코스피가 뭐 3% 정도 빠지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래도 어제 잘 버티는 편이었습니다. 어제는 좀 덜 빠졌는데, 근데 이제 오늘 또 저 게임주들이 저게 난리를 치면서 지금 엔터주들이 하이브가 4% 빠지고 YG한테가 3.5%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YG플러스도 걔네들하고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빠지면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수급이 이게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크게 물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개인들은 없어요, 이미. 개인들이 이미 팔았던 종목이고,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또 이 물량들을 받아가지 않으면 기관들의 손실이겠죠. 그래서 수급이 저쪽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반등 나오면 이 바닥 자리에서도 여기서도 흔들리고 여기서 흔들렸지만 올라갈 때서는 이렇게 잘 올라갔죠. 이렇게 또다시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오늘 8,500원 2.66% 올라갔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7%일 텐데, 지금은 아마 손실이 5% 정도가 넘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여기 61선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보유 내지는 버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매수로 노리시는 분들은 양봉이 나올 때, 올라갈 때, 그래서 저 외국인 애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가 아니고 외국인 애들이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떨어지고 있을 때에서는 그냥 관망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어제 기준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일 텐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했던 종목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게임빌입니다. 자, 지금 게임빌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8% 빠지는 거죠. 그럼 이랬던 적이 여기서도 한번 있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한 번 있었고 지금도 떨어지고 아직 무너진 거 끝난 건 아니에요. 21선도 살아있고 조정받으면 또 반등을 줄 겁니다. 아직 그렇게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많이 올라갔죠. 600%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에서 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저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659.7%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8% 정도 떨어지는 거는 애교죠, 애교. 그래서 떨어졌다가 이게 죽으면 그때는 게임주들 조심해야 돼요. 어디가 죽으면 이게 추세가 무너져 갖고 12만 원이 깨지면 게임주들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게 12만 원이 깨지면 12만 원이 깨지기 전에서는 얘는 무슨 불사신처럼 떨어졌다가 또 급등 나오고 떨어졌다가 또 급등 나오고 그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신고가권에 여기 있고 이게 정말 무너지고 게임주가 끝나려면 12만 원이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 안 무너졌다는 거. 그리고 어제 애플 주가서부터 해가지고 뭐 AMD 어제 빠졌어요. 빠지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졌어요. 어제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빠지는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한번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한번 반등을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금요일 날에 나왔었나? 하여튼 미국 시장 한번 빨았다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떨어지는 가운데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고점에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걔들은 아직도 고점에 있습니다. 어떤 이슈로? 메타버스 이슈로 아직도 고점에 있고 메타버스는 IT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IT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인 거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VR, AR, 인공지능, AI, 시스템 반도체 이게 다 지금 메타버스로 지금 집중시켜가지고 내년에서 IT가 움직일 때 아마 메타버스 이슈를 가지고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게임주들도 그 이슈가 끝나는 건 아니라서 이게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 빠지는 거는 차익 실현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지만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로 어쨌든 게임빌은 더 아직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흔들릴 거 생각을 하고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고가에서 만약에 샀다. 예를 들어서 한 16만 원에 샀다. 14만 원에 샀다. 지금 수익이다. 팔아야죠. 뭐하러 갖고 있나요 지금? 이거 흔들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12만 원까지.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난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거고 많이 난 사람들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인데요. 마찬가지 게임주입니다. 펄어비스. 이것도 지금 고점에서 고점 놀이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깨져야 일로 조정받는 거고 이쪽으로 조정받아도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10만 원이 깨져야 죽으면 죽은 거고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안 깨지고 지금 고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뭐 이렇게 팔고 누구한테 물량을 또 넘겨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위에서 흔들린다고 개인들이 사갔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위에서 흔들린다고 여러분 어유 싸다고 살 거예요? 아무도 안 사요, 개인들은. 마찬가지 게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고가에서 더 올라갈까 봐 쫓아가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고가에서 상한가 갈 것처럼 막 올릴 때에서나 얘기인 거고 지금 고점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죄다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어제 시장을 봤는데 지금 고점에서 게임비 흔들린다고 야 이거 싸다고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흔들리는 거예요? 기관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물량한테 야 우리 물량 던질 테니까 너네들 좀 받아가. 그래서 물량들을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익 실현 하는 애들은 하고 가져가는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땡겨 올리면서 또 이슈 붙이겠죠. 그때는 또 엄청난 또 이슈로 해가지고 뭐 게임빌이 이제 이름을 바꾸잖아요. 컴투스 홀딩스로 이제 컴투스 홀딩스 되면 다시 메타버스의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투자를 하겠다, 뭐 하겠다, 뭐 또 좋은 얘기 해갖고 또 펌핑해갖고 또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뭐지 하고 있다. 계속 올라가네, 20만 원 가네, 30만 원 가네, 야 이거 뭐 100만 원 간다는데 이거 사야 되나? 그때에서 물량들 넘기겠죠. 개인들이 덤빌 때에서 이렇게 지금 시장 이 분위기에서 흔들 때 개인들이 생각해봐. 누가 사겠어 이거를? 아무도 안 사는 자리에서 이거 흔든다고 이게 진짜로 떨어지려고 개인들이 안 사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죽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죽을 자리는 막 기대감을 엄청나게 심어놓고 시장이 좋을 때 그때 죽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들한테 현혹을 시켜가지고 물량들을 넘기는 그런 이제 패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서 그냥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래서 게임빌도 그렇고 펄어비스도 그렇고 죽은 게 아니다.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급을 보면
오늘 물론 장 끝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덤볐는지 안 덤볐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뭐가 이렇게 안 좋거나 막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몇십만 주, 막 20만 주, 30만 주 물량들 던져내는 모양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 도깨비라는 게임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내후년, 올해는 안 나오고요. 내후년 하반기나 아니면 2년 뒤, 내년 아니면 내후년 거기에 때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깨비라는 게임이 지금 수정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고 아시는 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게임을 흥미있도록 재미있게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재미있게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미 호평들이 좀 질비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티저 영상들을 올려놨는데 그 게임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많이 모으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펄어비스가 나중에 그 게임이 나오면 대단히 좀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지금 P2E 이 시스템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게임을 다시 갈아엎어갖고 그 부분에서 P2E 시스템을 저 같으면 붙입니다. 그래갖고 그 안에서 뭐 몬스터들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잡을 때마다 뭔가의 보상을 주고 그걸 갖다가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을 붙이게 되면 펄어비스는 어마어마한 장난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돈 벌기 위해 다 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그런 이슈를 보면 이거는 나중에 크게 갈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많이 갔지만 어쨌든 제가 제작자면은 저는 무조건 사활을 걸어서라도 P2E 시스템을 무조건 붙일 겁니다. 그것만 붙이면은 엄청난 이제 시너지 효과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NC소프트처럼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겠다. 이래버리면은 가상화폐 또 관련해가지고 또 가상화폐 또 주가 또 급등하면은 얘 또 지분을 또 갖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 급등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행보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런 행보를 보이는 회사가 NC소프트죠. NC소프트. 그래서 NC소프트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NC소프트가 가상화폐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P2E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한다고 하니 주가가 다시 새롭게 생명을 또 받고 또 우상향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돌파는 못했지만 어쨌든 게임주들은 결론적으로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YG 플러스인데요. 이건 엊그저께 추천한 기준으로 이제 7.1% 달성이 됐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일 거니까.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코스닥 종목들은 그동안 먼저 미리 많이 빠졌던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많이 올라갔었던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니까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 게임주 네오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아직 멈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하락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자 네오이즈. 자, 네오이즈 일단은 주가가 지금 그래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오거나 일단 10%가 넘어간 건 없어요. 지금 게임주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게 보이면은 추가적으로 더 흔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 일단은 28,300원 요 정도면은 지금 여기 이중바닥형 그렸으니까 현재 가격에서 공략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28,200원이네. 200원 좋아요. 200원 공략 가능하시고요. 자, 현재가 가격이 가능한데 자 차트를 보면 이건 패턴주입니다. 게임주들이 아까 전에 게임비도 그렇고 종목들이 저점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밑으로 하방을 타고 있으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방으로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던 중에 모양 자체가 우상방으로 되어 있죠. 우상방으로 되어 올라가던 중에 지금 게임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지레 겁먹고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장대 양봉에 음봉 두 개의 지지 라인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매매 패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패턴이요. 손절 라인이 이 장대 양봉이 기준이 되겠죠. 26,300원. 이게 깨지면 손절해야 되지만 이게 안 깨지면 지금처럼 눌릴 때 사야 되는 건데 장대 양봉이든 천양봉이 나오면 그날 샀어야 되는데 그날 못 샀다. 그 다음 날도 올라갔으면 당연히 못 사는 거죠. 근데 조정받으면 살 수 있죠. 그 패턴입니다. 천양봉 수익 매수 두 번째 분봉 매매 적산변 단기 매도 또는 조정받으면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기법인데
그러니까 천냥봉이 못 샀으니까 올라갈 때 못 따라가니까 조정받을 때 하루 이틀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럼 얘가 한 번 움직이면 몇 프로씩 움직였느냐? 얘가 이날 23%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쭉쭉 빠졌죠. 그럼 반등 주면은 뭐 3에서 5% 안 올라가겠어요? 한 번 움직이면 또 게임주 한 번 움직이면 또 10%씩 움직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 매수 공략을 하는 매매 패턴주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일단 게임주들은 오늘 일단 계속 눌릴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실 필요 없이 가격이 싸질 때 저점 매수만 해놓고 조만간에 게임주가 바닥을 치고 다시 움직이는 그때에서 또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네오 위주 만나고 왔습니다.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매매 패턴이다, 저점 매수로 공략해보자, 게임주 살아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매수가로 28,200원 잡아주셨네요.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평화산업, 어떤 거요? 평화산업. 평화산업. 네. 평화산업.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150이고 비중 20%예요. 2,150원의 비중은 20%. 네. 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안 빠진 건 없습니다. 빠지지 네. 않고 올라가는 애들 아마 2,000개 중에서 뭐 10개 정도 내외는 올라갔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빠졌으니까 얘도 당연히 그래서 빠진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얘도 이제 반등을 노려서 잘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일단 빠질 만큼은 빠졌네요. 얘도 이제 우상향으로 잘 가다가 예. 많이 갔죠. 그러니까 목표치를 주고 떨어지는 찰나에 이제 조정회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냥 두들겨 맞은 건데 다시 네. 여기 저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저점이 두 개가 있어서 이 정도 네. 빠졌으면은 조만간에 시장이 반등을 치면은 2,000원 정도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으로도 돌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2,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추가 매수들을 질문하고 싶을 텐데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네. 코스피가 뭐 대략 한 3% 이상 폭등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제 거의 3% 가까이 빼놓고 오늘 1% 반등 주고 아직 약해요. 다시 네. 밀릴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두고 보고 하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만 된다. 그래서 네. 갖고 있다가 시장이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저거는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얘는 그 정도 가격대라면. 시간은 오래 안 걸릴까요? 기간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네. 지금 쥐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릴 건지 말 건지 쟤네들이 쥐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공매도와 그다음에 신용 물량들을 다 뺄 때까지는 얘네들이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일 생각이라 얘네들이 이쯤 됐으면 개인들의 물량들이 튀어져 나오겠지 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올릴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 생각을 언제 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신용 물량들이 터져 나올 때가 됐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시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되지 그냥 욕심내시면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보유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버킷 스튜디오요. 버킷 스튜디오. 최근까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7,300원에 저번에 올라갈 때 사가지고요. 7,300원에 네, 10% 정도 돼요. 비중은 10% 정도. 네. 그때 아마 지옥 이슈인가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이 뉴스 나올 때 사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자, 차트를 보니까 지금 조정을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이제 추세 저점 지금 자리에 지금 닿는 자리거든요. 네. 이 정도 빠지면 이제 반등 시도는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네.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죄다 지금 무너지는 분위기라 아마 반등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5,000원, 4,500원 이쪽까지도 생각은 하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깨졌으니까 내려온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을 줘서 만약에 얘가 고맙게도 반등을 줘서 7,000원, 7,500원 가면은 팔아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네. 그럼 팔아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꽁무니를 빼거든요. 이거 살살 지금 팔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기 네. 보면은 어제도 외국인들이 19만 주 팔고 기관들은 3, 4일 전에 11월 26일 날에 18만 주, 11만 주 이렇게 팔았던 흔적이 있어서 네. 저점이 한 번 더 깨지면은 이쪽으로는 내려올 수 있어요. 4,500원, 4,000원. 근데 거기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되고 네. 지금은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 매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괜히 매수했다가 4,0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더 떨어지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관망. 그래서 떨어지면 4,500원, 4,000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안 떨어지고 고맙게도 반등 줘서 올라오면 7,000원과 7,500원에서는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거고요. 요 모양이 나오지 않고 내일 또 빠지면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되 그러면 영영 안 올라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얘도 지금 차트가 우하향으로 내려 꽂히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돼 있어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지더라도 버티고 있으면 올라가기는 올라간다. 본선까지 오나요? 그렇죠.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0원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원래 자리까지 빠진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사신 거예요. 7,300원이면. 아. 그러니까 그럼 대장주는 뭐가 되나요? 이거 포켓스튜어도 뭐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갈 수 있다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얘가 대장주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지금 얘가 지금 바닥에서 5%밖에 안 올라갔으면 얘가 대장주가 아닌데 몇 프로 갔나 지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면은 한 300% 갔어요. 300% 올라가면 대장이죠 뭐. 삼성전자가 한 300% 한 4개월 동안 300% 올라가면 대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3개월 동안 300% 올라갔잖아요. 얘가 대장이죠. 그래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은 되지만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게 일단 단점이고 조정받으면은 그것도 생각을 해갖고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매수 단가가 이 가격이 아니고 뭐 4,000원, 3,000원, 뭐 2,000원 이랬으면은 참 편안하게 좀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은 300% 올라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그래서 조금 이게 곤란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올라오면 욕심내지 마세요. 꼭 올라오면 이제 욕심내시는데 왜냐면 이게 한번 대장주들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되면 또 얘가 9,000원 또 10,000원 또 금방 가거든요. 또 올라가면. 근데 욕심내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의 생각을 지금 무섭잖아요. 더 떨어질까 봐. 이 생각을 그때 가서 또 까먹지 마시고 네. 항상 좋은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연락. 오리온 126,000원. 오리온 126,000원에 비중 비중은요? 30%예요. 30%. 비중은 30%. 아,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수익 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속 떨어져요. 무슨 갑자기가 아니고 한 달 내내 떨어졌는데요. 네. 그렇죠. 갑자기는 아니고 한 달 내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때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팔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뭐 지나가고 나서는 누구든지 다 하는 얘기니까. 13만 원 돌파할 줄 알고. 어쨌든 그건 이제 지난 얘기고 지금이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빠질 만큼 많이 빠진 자리고요. 이미. 계속 빠져요, 진짜.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뭐 얘 말고도 다른 애 다 그랬어요. 뭐 건설주, 조선주, 오늘 뭐 조선주 좀 반등 나오는데 뭐 조선주, 증권주, 건설주, 철강주, 화학주
다 이랬기 때문에 굳이 뭐 얘만 억울하다고 할 거는 아니에요. 지수가 빠져서 빠진 거니까. 근데 지수가 빠져서 빠졌던 부분들은 다시 반등을 줍니다.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근데 아직 반등이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네. 버티세요. 버텨요? 네, 버텨야죠. 그 다시 올까요? 이 제 매수가 기준. 다시 오기는 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도 네. 한 3,100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867이잖아요. 네. 언젠가는 3,000원 돌파하고 언젠가는 3,100을 가겠죠. 그러면은 대형주들도 올라와요. 그 가격이 올라와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못 올라가니까 대형주들도 못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얘의 장점은 오리온이 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3조 8천억이고 그다음에 제가 실적도 잠깐 보게 되면은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실적이 우상향.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2,700억, 올해는 비슷하게 했어요. 오늘 단기 순이익 2,700억인데 내년에서는 3,124억, 내후년에 3,400억. 그러니까 점점 이익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뭐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을 또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액도 점점 늘어난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으니까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뭐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의 고가까지는 글쎄요. 작년의 고가까지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13만 원까지 번다라 그러면은 뭐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빠졌다가 올라오면은 13만 원에서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줄 겁니다. 근데 대형주니까 이게 빨리 안 올라와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거를 참아야 돼요. 네. 그걸 참을 수 있으면 지금 개별주들은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되거나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하지만 얘는 그런 걱정은 없으니까 버텨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예. 자, 이것도 아까 좀 전에 그 차트 봤었던 오리온하고 비슷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이요? 네. 비중 50%요. 비중 50%고 매수 가격은요? 29만 4,500원. 29만 4,500원? 예. 제가 이거 NC소프트는 많이 올라올 때 여러 번 상담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팔아야 된다. 이거는 떨어질 때 조정 때 많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차트를 보면요. 예.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물릴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차트가 정확하거든요. N자형으로 목표치를 정확하게 주고 나서 슈팅까지도 걸리고 여기서는 매도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거꾸로 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왜 지금 시장을 힘들다, 어렵다로 얘기하냐면 빠질 만큼 빠진 자리.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한 15만 원짜리 샀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져서 20% 30% 물려 들어가서 지금 시장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꼭대기에서 지금 당연히 조정받을 자리에서 물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연히 조정받고 있는 거고요. 예. 비중이 이미 많이 좀 들어갔지만 이걸 지금 이제 중심 조정 받은 거예요. 올라간 폭에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3825, 618이라는 조정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중심 조정 받았으니까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원래는 첫 매수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위에서 고점에 살 게 아니고 지금에서 한 10% 사고 17만 5천 원 가면 또 10% 사고 15만 원 가면 또 10% 사고 12만 5천 원 가면 또 10% 사고 10만 원 가면 10% 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갔으면 이거는 최고의 전략이 될 텐데 아쉽게도 좀 미리 좀 많이 사는 바람에 이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어려워요. 지금 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고점에서 사서 그래서 이 전략을 펼치기가 그러니까 종목은 괜찮아요. 종목은 나쁜 게 없습니다. 종목은 나쁜 게 없고 종목이 망할 회사도 아니고 지금 기업의 실적을 보면 실적은 좋아요. 봐봐요.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흑자전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전을 했네요. 당기순이익이 분기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로 지금 흑자전을 했고 컨센서스도 늘어나요. 작년이 오히려 안 좋았네. 작년이 안 좋았고 작년이 뭐 최악이었네요.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전환을 했고요. 올해예요, 올해. 내년에서는 매출액도 더 늘어납니다. 당기순이익도 더 늘어나요. 내년에는 대박이네요. 그렇죠? 올해는 1조 정도 하는데 내년에서는 1조 7천억 정도를 버네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회사는 무지하게 좋은데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거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매수가격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그냥 버티세요. 방법 없습니다. 버티고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저거라고. 아니요. 이거는 더 떨어져야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이거는 지금은 차익 실현,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계속 산단 말이에요. 네. 아마 618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 15만 원까지 밀릴 것 같아요. 아, 세게 그럼 밀리면. 네, 그래요. 근데 밀려도 네. 걱정하지 말고 기간이 지나면 29만 원 몰라도 25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15만 원까지 밀릴 것 같아요. 밀려도 되는 자리란 얘기죠. 아, 그러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를 더 할 거라면 지금은 비중이 네. 많으니까 15만 원에서 하세요. 아. 냅두고 나머지는.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네오위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 죽지 않았다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 28,2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현재 3.37% 하락한 28,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에선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해운주, 철강주,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02% 상승한 2,86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9% 하락하면서 95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주들이 지금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죠.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게임주하고 엔터주들이 흔들립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시장을 정말 여기서 폭락을 시키고 급락을 시킬 생각이면 전 종목이 다 빠질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전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은행주, 증권주, 철강주 다 빠질 텐데 일단 대형주들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도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두산중공업도 많이 빠졌다고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고 뭐 3%대 반등 나오고 있고 기아도 반등이 2%대, 2.5%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뭐 한원시스템 4.6% 아주 그냥 얘는 폭등 금호석유는 7% 폭등 롯데케미칼도 8% 폭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던 애들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IT 섹터에서도 아까 주성엔지니어링도 반등 나온다고 했지만 뭐 철강 섹터에서 세아베스트 4% 올라가고 있고 뭐 철강주들 이쪽 반등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교역주들도 움직임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은 지금 플러스가 막 나오고 소비주들도 보면 지금 노랑푼선부터 해가지고 참 좋은 여행 지금 2% 3% 반등 나와주고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코로나 그 오미크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게임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거를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해도 되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게임주들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차트를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먼저 카카오 게임즈부터 이게 매매를 해야 될 패턴과 하지 말아야 될 패턴은 추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기준 양봉이 깨졌는지 안 깨지면 보면 돼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요. 여기가 저점 라인이죠. 그리고 장대 양봉 기준도 있죠. 여기를 지지를 해주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수급도 죽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애니소프트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잠깐만 넘어가면 애니소프트도 여기 장대 양봉이 있죠. 여기 지지 라인 있죠. 그래서 얘도 아직 살아있는 패턴인 거고 자, 넥슨 GT도 여기 지지 라인 있죠. 무너지면서 이렇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얘는 조정받아도 사실은 조정받아도 되는데 여전히 얘도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아까 봤을 때 넘어가고 넵튠 여기도 지지해주고 있죠. 아직 차트가 죽질 않았습니다. 얘도 안 죽었고요. 그 다음에 넵튠, 그 다음에 넷마블은 좀 약하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일단은 그리고 썬데이토즈 지금 게임들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최근에 있어 저점 살려있죠. 급등했다가 눌리는 패턴이고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얘도 안 죽었고요. 자, 넷게임즈도 여기 지지 라인 있죠. 아직 안 깨졌어요. 거래량 말리고 있죠. 죽을 생각 아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YJM 게임즈 얘 보면은
얘도 빠지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당연히 이 정도 빠지는 건 애교죠. 이게 무너지고 3,000원이 무너지고 2,700원이 무너지고 2,500원이 무너지고 장대 음봉으로 무너져야 죽는 겁니다. 안 죽었죠? 이거 조만간 또 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 보면은 어제 그저께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지금 중국들이 죽은 게 없어요. 넷게임즈 아까 봤고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 뭐 보나마나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건데 얘도 아직 여기가 안 깨졌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지금 죽은 거는 없다. 죽은 거는 없고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미투온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 패턴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고점놀이라 그러는데 고점에서 밀 만큼은 밀고 올리고 해서 그 폭이 20%가 넘어갑니다. 얘네들은 움직이는 폭이 2% 넘어가서 매매하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저점 라인이 깨지거나 추세가 무너지면 게임주는 당분간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YJ 게임주 조만간에 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쪽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럼 반대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저런 낙폭가 종목들은 반등 나오고 있죠. 그 반등 나오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서 지금 반등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게 아니고 왕창 물렸기 때문에 물린 거에서 지금 반등 주니까 안도의 한숨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가져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그런 종목들 수익 난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낙폭가대로 물려있는 게 아니고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만약에 공략했는데 수익이 났다. 그러면 한번 팔면 돼요. 팔면 되지만 물려있는 거라면 지금은 버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올라오면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키를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지수가 폭락 상황으로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반등을 줬다가 내일 또 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상황을 생각을 하고 손절하지 말고 투매하지 말고 이왕 물린 거라면 버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있다면 강한 섹터에서 아직 차트가 안 죽은 저 게임주들을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빠지면 5% 8% 빠지면 또 20% 또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넷게임즈. 자, 18,100원의 비중은 10%. 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18,100원에서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났을 때에서 못 팔고 내려온 거면 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지금은 여기 지지라인이니까 일단 버티고 있다가 내일이든 모레든 게임주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가 어려운 게 추가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저점을 여기서 다시 잡아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게 떨어지면 이게 폭이 이게 5%밖에 안 되면 지금 대충 사도 되는데 이게 폭이 큽니다. 떨어지면. 20%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다가 양봉이 뜨면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뭐 빠져나오시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 아직 게임주 죽지 않은 거니까 차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보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2%, 3% 반등을 주죠. 그럼 시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반등을 주는 모양만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반등을 주는 종목들 요즘 새빨갛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쪽에 반등 주는 종목만 좀 봐서 그런지 새빨가서 좋아 보이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진 자리에서 쬐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반등이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버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 이분 같은 경우도 저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비슷해요. 28,600원의 비중 30%. 요 자리에서 자 차트를 보면 요 자리에서 지금 오늘 저점까지 빠진 게 28% 마이너스고 지금 반등 줘서 마이너스 25%까지 줄인 상태인데 대부분 여러분 상황도 비슷하죠? 그러면 이거를 28%까지 깨졌다가 25% 반등 줬으니까 지금 손절해야 되느냐? 이걸 왜 손절합니까? 버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있는 대형주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자리 손절하는 게 아니고 버텨서 나중에 10% 안쪽으로 줄어들 때까지 버텼다가 그때 종목 교체를 노리시는 게 차라리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시장이 이래서. 근데 시장은 빠지면 또 올라갔는데 아직 올라갈 자리가 완벽한 자리는 아니라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좀만 더 버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거는 버티세요. 내일 당장 올라간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올라간다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안도감이 나오면 어느새 또 올라오니까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근해 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 11일 오후 1시 의정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11일에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13-1531-2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근해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근해 TV, 서울근해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근해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